가덕도 테러 사건은 뭐 제가 원래 관심이 없다가 이게 다시 이제 이슈가 뭐 박선원 의원이 들고 나오고 그렇죠. 국가 테러 1호 테러로 뭐 지정이 되고 해서 근데 그 전에도 제가 이제 가장 의심스러운 이상하다 탐사 기자로서 이거 되게 이상하고 파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두 가지가 자승 스님의 입적 사건. 맞아요. 절에 불을 지르고 뭐 소신공양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건 자살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에 국정원 요원들 수십 명이 갔었잖아요. 80명 갔었는데 가까이 뭘 했는지 모르고. 그리고 나서 저 지금 이재명 대통령 2024년 1월에 가덕도 테러 그게 살인 미수 사건이죠. 맞붙어 있어? 네. 맞붙어 있는데 어. 저 사건도 국정원이 또 출동을 했었어요. 해고 국정원에서 뭐 이렇게 테러를 지정하려는데 김상민이 이거 다 알려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저 공소장을 제가 한번 봤어요. 김진성 씨의 네. 검찰 공소장을 한번 봤는데 공소장이 몇 장이게요? 야당 대표를 지금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때 7장인가 네. 그러지 않았나? 본문은 5장입니다. 본문 5장? 그 본문 5장은 안 거표지랑 거표지 한 장? 자범이에요. 아. 그러니까 자범 사건으로 해버린 맞아요. 거예요. 아. 네. 이거를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하고 이 사람의 뭐 1, 2년 행적이나 쭉 보고 주변 조사까지 다 했으면 공소장에서 원래는 피고인의 뭐 생애, 배경, 그렇죠. 지위 뭐 이런 거 떠벌려 공범과의 나오죠. 관계 이렇게 네. 나와야 되거든요. 네. 이 사건은 공격을 한 이유. 예. 어. 범행 이후에 있어서 범행의 배경, 그렇지. 성장 배경, 막 성장까지 나오고 대학교 때 운동권 뭐 이런 것까지 나와요. 그렇죠. 그렇지. 정진상 실장 할 때 보니까 맞아, 대학교 때 뭐 맞아. 빨갱이였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 해놨더라고. 그런 식으로 얘 범행을 하기 위해 원래는 그 특수부 검사의 그렇죠. 공소장 그렇게 그립니다. 네. 근데 이거는 너무도 단순하게 아무것도 아닌 잡범, 동네 잡범이 한 미친놈이 이재명이 대통령 될까봐 무서워서 2024년 22대 총선에 민주당이 압승할까봐 무서워서 범행을 끝났어요. 그리고 한 명의 공범이 있는데 공범이 누구냐면 옆집 그러니까 그 이웃 주민인데 이 김진성이가 내가 테러에 실패하거나 뭐 성공했을 때 이 편지를 맡긴 거예요. 우편물 봉투를 예. 이게 자동으로 발송을 좀 해달라고 네, 발송을 맞아요. 해달라고. 근데 보니까 그분도 이제 유죄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사실상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야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야당 대표 죽일 거야라고 했을 때 나가서도 에이 그리고 뭔가를 정신 갖고 왔으니까 에이 미친놈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을 굳이 공범으로 만들어놨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주요한 역할도 공범으로서 적극적인 역할도 하지 않았고 우편물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사전에 공모한 것처럼 그려놨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근데 공소장이 만약 그 사람을 빼잖아요. 2장이에요. 지금 적시된 공범 한 명이 공범을 하면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있잖아요. 벤츠나.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얘가 이제 가덕도라는 데가 이제 부산 해서 남쪽에 이렇게 섬처럼 있잖아요. 그렇죠. 대교로 이어져 있고 네. 처음에 갑자기 가덕도에 무슨 동네더라. 하여튼 동네 가서 막 헤매요. 혼자 동네로 헤매다가 우연히 어떤 마트에서 지역 주민을 만나. 근데 이 사람이 막 그냥 헤매고 다니고 있으니까 이 지역 주민이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모텔까지 데려다 줘요. 벤츠. 네, 그게 벤츠남입니다. 예. 벤츠남이에요. 예. 데려다 줬는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지도를 딱 보면 좋은데 여기서 헤매고 있었어요. 근데 데려다 준 모텔은 위에요. 육지 쪽으로. 위. 예. 근데 범행 장소는 밑에 있어요. 근데 이 위에 있잖아요. 예. 모텔 잔대와 세계로 교회가 가깝습니다. 네. 아, 세계로 교회. 근데 이 벤츠남의 정체를 찾은 거죠. 벤츠남이 뭐 하는 사람인지. 세계로 교회가 소년보 목사지? 소년보 네, 목사. 소년보 최근에 목사. 저 석방됐다. 네. 교인 아니? 이 교인인데 네. 소년보 목사 이재명 죽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설교할 때. 그랬지. 이런 사람 있으면 안 된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데인데 그 사람이 이제 벤츠남의 세계로 교회 교인이라고 지금 주위 사람들이 일관된 증언을 해요. 제가 이제 교차 확인한 사실인데 처음에 주장만 있었죠. 예.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 가덕도에서 어촌 계장이었더라고요. 어촌 계장. 어촌 계장은 꽤 이게 막 경매 이것도 관리하고 뭐 하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렇지. 어촌 계장인데 어촌 수협의 계장이니까. 조합원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런 섬에서 이제 어촌에서는 이 수협의 조합원이 중요합니다. 수협의 조합장을 하거나 조합원을 하거나. 어촌 계장이니까 조합원이면서 아. 어촌 계장인데 이분이 김진성이를 마트에서 우연히 만나서 잘 데가 없다 그래서 모텔촌에 데려다 줬다. 이거예요. 근데 우연히 만나서. 근데 우리가 몰랐던 사실 하나가 뭐냐면 저 벤츠 차량에 운전을 이분이 인수 아저씨예요.
인수 예. 아저씨. 이름이? 이 동네에서. 아. 인수 아저씨. 인수 아. 아저씨가 이제 벤츠남 아, 데려다 줬는데 그럼 김진성이가 어디 탔을지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지. 김진성이가 보니까 뒷좌석에 탔는데 그 뒷좌석 김진성 옆에 한 명이 또 있었어요. 아. 그 아저씨는 인수 아저씨와 함께 어울려 다니는 저 동네에 마찬가지로 가덕도의 주민입니다. 주민이에요. 근데 일명 별명은 빡빡이. 빡빡이. 예, 머리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러니까 벤츠남 인수 아저씨와 빡빡이의 신원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만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나 기자 이제 그만하려고 뉴스타파 그만뒀는데 네.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어. 제가 갈 때 카메라맨이 뭐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몰카도 가져갈 거지만 그렇지. 야 이거 머리 아픈데 이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이게 팀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 막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명수한테 같이 가자고. 야 네가 카메라 해라. 그러자 바쁘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빡빡이가 이제 주위에 한 얘기가 온 거예요. 제보로 왔는데 말을 맞춘 것 같다. 예를 들면 인수 아저씨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캐릭터가 동네에서 우연히 배회한 낯선 사람을 친절하게 15분 거리에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데려다 주지도 않을 뿐더러 평소에 그 벤츠 차량의 운전은 빡빡이가 있습니다. 빡빡이 저보다 어리니까 40대인 빡빡이가 있는데 전날만은 인수 아저씨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그리고 저 차량의 소유자는 빡빡입니다. 또 소유자가. 그래요? 예. 이게 뭔가 되게 이상한 일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저 빡빡이가 자수를 해야 되는데 그저께 조사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합동TF 국정원이랑 경찰 수사잖아요. 하고 있죠. 빡빡이랑 인수 아저씨를 지금 재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지금 납득이 안 되잖아요. 예. 이 사람들 주장은 네. 뭐야? 그냥 우연히 그랬다? 우연히 동네에서 만나서 안쓰러워서 데려다 줬다. 근데 모텔집까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도 음.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테러할 네. 거라는 이야기도 네. 듣지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사건은 뭐 저분이 정말 선의로 했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럴 확률은 너무 낮아 보이고 낮아 보이잖아요. 충남 아산 배방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원래는 그 공소장을 보니까 봉하마을에서 하려고 했더만요. 처음에는 아. 봉하마을에서 하려고 했다가 그 전에도 2023년 5월에도 5월경부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몇 차례 노리다가 봉하마을까지 따라갔다가 가덕도에서도 원래 안 하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다가 KTX인가를 다시 타고 내려와서 저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연히 세계로교회 교인을 만났고 음. 세계로교회 교인은 자신의 차, 빡빡이의 차 벤츠를 몰고 세계로교회 네. 옆에 있는 모텔에 그 사람을 내려다 줬죠. 내려줬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빡빡이가 주위에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음. 하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 인수 아저씨나 이 두 주위의 사람들은 지어낸 얘기. 이웃 주민들은 알잖아요. 이 사람들의 캐릭터를. 그렇죠. 네. 지어낸 이야기다. 우리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이야기를. 우리도 안 그래도 그런 주장을 하자 우리한테도 하던데 우연히 만났다는 우연히 만난 것도 그렇고 데려다 줄 캐릭터도 아니고 그런 인자한 캐릭터도 아니고 모텔에 그 모텔에 잔 거는 맞죠. 모텔에 투숙한 건 맞죠. 그 모텔에 투숙한 건 맞고 그 투숙 비용이나 이런 거는 이 사람이 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수사기로 봐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사건을 다시 봐야 돼요 하냐면 일종의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된 국가 지도자 유력한 차기 대통령을 야당 대표. 그냥 야당 대표도 아니고 유력한 그렇죠. 차기 대통령 대통령을 후보. 네.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를 죽이고 총선 직전에 또 있어요. 총선에 개입하려고 한 그렇죠. 사건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수사하고 공소장 5장짜리로 끝내지? 그래요. 허술합니다. 그 다음에 네. 무슨 증거를 뭐 없애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경찰이 또 했잖아. 그러니까 아이, 뭐 말도 안 물청소 뭐 물청소 막 해버리고 이런 걸 다 갑자기. 떠나서 네. 테러는 맞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트럼프가 네. 트럼프도 선거 유세 때 그렇지. 총 맞아서 총 그렇죠. 스쳐갖고 이렇게 됐잖아요. 테러죠. 그렇지. 그 범인이 무기징역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받았대요. 아. 아니 테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헬기를 타고 음. 갔네. 그게 특혜네라고 그러니까. 언론이 썼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전화는 그런 거죠. 것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경찰이 덮어주려고 해도 검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건 이 공소장이 이렇게 나올 수 없고 너무도 신속하게 경찰과 검찰이 부실해서 빨리 그렇죠. 처리를 했고 음. 언론의 브리핑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근데 왜 언론이 덮였냐면 말씀하셨듯이 부산대병원에서 헬기 맞아요. 타고 음. 황제 뭐 진료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음. 언론이 그 프레임을 짜면서 이게 묻혀버린 거죠. 당시에 음. 총선 때잖아요 그때. 그리고 너무 빠르게 보도 자료가 뿌려졌는데 그렇지. 열상. 열상이라 그랬지. 그때. 긁혔다 그랬죠. 찰과상 뭐 이런 느낌으로 열상, 스쳐버렸어. 1cm 열상. 아. 뿌려졌어요. 마치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아, 쫙. 그랬죠. 엄청 빠르게 뿌려졌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누가 기획했지 이거? 만약에 했다면. 그러니까요. 예. 예, 했다면 누가 기획했지? 이거 그냥 기자로서의 느낌. 국정원이 유독 큰 사건에 자주 등장하니까 야, 이 국정원 뭐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국정원이 관여했다면 당연히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교회, 극우주의, 교회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야.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국민들이 이런 의심을 하지 않도록 제대로 이번에 수사를 해서 그렇죠. 사건의 전모를 국민들에게 밝혀야죠. 그럴 수밖에 네. 없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 이상한 드론 같은 경우도 민관이 윤석열 때 민군관이 합작으로 한 것 같잖아. 그렇죠. 정보사령부하고. 민간무인기.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를 박근혜 때부터 많이 봤었거든요. 종로에 뭐 극우 단체들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 그 테러는 아니지만 집회할 때 쌈집돈 주고 사람들 동원하고 100만 원씩 주고 그런 거 이제 큰 묻기로 주니까 그쵸.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이 또 청와대 행정관이었고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쭉 밝혀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이제 그 미쳐 있는 그 신도들 중에 한 명이고 그 신도들 중에서 그 신도들은 이 사람이 그러려고 그런 작정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이왕 할 거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상황을 알고 있던 어떤 정보기관이든 뭐가 있었다면 검경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는 뻔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칼을 구입할 때 그 웨버사인가요? 네, 그 맞아요. 미국의 그 칼, 군용 칼. 18cm라고 그러던데 네. 그 칼을 구입할 때 보니까 자기가 안 샀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기가 안 샀습니다. 지인에게 구매를 부탁하고 해외 구매인 것 같은 구매를 부탁하고 현금으로 붙였더라고요. 예를 들면 뭔가 은닉을 하려고 했네.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저 사람 이재명 죽이고 난 자폭할 거야. 얘는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게 아니네. 나는 국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야.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칼을 구매하는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내가 잡혔을 때 이걸 은닉하기 위해서 그렇지. 보세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네. 야 이거 이상한데? 무려 이 사건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범행했을 칼을 구비하고 그거를 또 그냥 가져온 칼을 분해를 해가지고 손잡이를 붕대로 묶거든요. 이런 것들을 뭐 어디 유튜브에서 가르쳐 주나? 아니면 누가 알려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목을 이렇게 찌르는 연습을 계속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은 이제 화면에 나왔는데 정말로 그냥 한 미친 사람의 미친 짓이었나 이렇게 끝내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다.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테러 사건 이거 그때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시자마자 바로 국가 1호 테러로 지정이 됐어요. 하자마자는요. 며칠 있다가 며칠 있다가 됐는데 사실은 의원님 이거 기자회견 안 하셨으면 다 잊고 있었습니다. 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왜 기자회견을 했냐면 총리실에 이야기하면은 국정원이 안 움직인다 그러고 국정원은 뭐 총리실에서 뭐 지침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계속 서로 그 책임 회피성 행동을 했었어요. 작년 10월, 11월, 12월 계속 제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거든요. 7개월이 지나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기자회견을 해서 이재명 대표죠. 24년 1월 2일 가덕도 그 공항 그 전망대라고 미리 지어놓은데 이 대표가 갔을 때 피습을 당했고 이건 테러잖아요. 그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정도로 끔찍하게 그 공격을 당한 이재명 대표가 왜 테러가 아니냐. 대법원에서도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김진성이가 이 그 테러범 김진성이가 저는 테러범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테러범 김진성이가 이재명 대표와 어떤 사적인 원한 관계에 있지 않다. 이재명 대표하고 뭐 자신하고 어떤 뭐 금전적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툼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 예. 오직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거나 소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네. 정치 세력 민주당이 총선 승리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이런 행동을 해놓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정치 테러다. 네. 근데 테러로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고 불리 예? 고발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심리를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테러라고 지정은 안 하지 않지만 사적 감정이 없이 이렇게 한 행위는 공공을 위험 또는 위협하여서 네. 국가기관인 제1야당이자 전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활동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죽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테러죠. 김진성의 단독 범행일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배후가 있다고 보십니까? 배후 혹은 최소한 같이 공무원 뜻을 세력. 모으고 공모한 네.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다. 예, 이 사람이 영등포 구청의 공무원으로 퇴직하고 예. 그 아산 배방면이더라고요. 네.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인데 평범한 공무원 출신이자 평범한 이 부동산 업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 집회에 열심히 그 동네에 다른 여성과 함께 서울에서 참석을 했고 예. 그곳에서 이 이재명 대표의 목 높이에 예. 해당하는 나무 그 있더라고요. 그 기둥을 설치하고 그 기둥에 헝겊을 한 3바퀴를 감아서 목을 계속 찌르는 연습 예.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사무실 벽에 그렇죠. 다도 네. 벽에 그 벽돌을 찍는 훈련을 하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그 적개심이 있어도 예. 사람의 얼굴을 보고 목을 찌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훈련을 해야 되고요. 소위 또 근육이 생겨야 돼요. 네. 이 제대로 찌르려면 그런 근데 것을 했기 때문에 절대 예. 단독범은 아니죠. 단독범은 아니고 공범이 있다. 배후가 예.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하셨는데 이걸 근데 사건 초기에 국정원은 뭐 커터칼 왜 이렇게 좀 숙소라고 근데 흉기를 그때 직접 공개하셨잖아요. 그건 전투용 흉기인가요? 그 칼이. 이 흉기는 이미 그 언론에 예. 그 사건 직후에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이재명 대표가 별거 아닌 것처럼 예. 마치 그냥 목숨에 별 위험도 없는데 자작극 비슷하게 꾸몄다. 그랬죠.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뭐 나무 젓가락 테러냐 긁혔다. 네. 또 뭐 근데 안철수 경찰도 의원은, 예. 1cm 열상이라고 했어요. 그 열상이 긁힌 거거든요. 열상이 긁혔다는 뜻이죠. 예. 축소한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사건을 축소하고 뭐 테러범을 노인네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우발적인 예. 사건이고 이재명 대표의 생명에 지장도 없는데 자작극 같이 꾸몄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 뭐 민주당적을 가졌느냐 아니니 뭐 이런 그랬죠. 논란까지 일으키고 민주당적. 예. 그리고 대표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약 9mm에서 1cm, 예. 10mm 정도의 그 경정맥의 60% 6mm가 잘려 끊겼거든요. 6mm. 6mm 잘렸으니까 거의 혈관이니까 아주 얇을 거 아닙니까? 3분의 2가 끊긴 거예요. 그렇죠. 정맥이니까 다행히 피가 콸콸 솟구치지 않아서 동맥이 아니고 정맥이라서 네. 눌러서 지압한 네. 채로 헬기로 서울로 이송을 했는데 그 서울대 병원에서 그렇게 발표하잖아요. 까딱 잘못했으면은 돌아가실 뻔했다고. 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자작극이다. 뭐 나무 젓가락으로 당한 거다. 무슨 네. 장난처럼 이렇게 하면서 테러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국가의 임무를 해태하고 아니 온갖 근데 그게요. 예. 뭔가 윗선으로부터 지시에 의한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지금 경찰도 그렇고요. 지시가 검찰도 그렇고요. 없이 당시에. 그렇게 됐겠어요. 신속하게.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국가정보원의 그 지부, 부산 지부가 예. 그 테러가 발생한 현장, 경기도면 경기도, 네. 뭐 서울이면 서울, 인천, 부산 이렇게 광역시 네. 테러 대책 협의회의 의장을 맡게 돼 있어요. 네. 그 국정원 지부장이. 지부장이. 그래서 그 네. 지부장이 9명의 그 대테러 요원 거기는 예. 3명의 그 소방대원까지 포함해서 네. 강서경찰서에 보냈는데 아니 강서경찰서 4급 총경이 우리가 할 테니까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윗선에 지시가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국정원으로서는 테러 지정이 안 되니까 뭐 어떻게 개입을 할 수가 없고 아니 그런 사건 건가요? 예. 현장과 범인을 만나야 테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거 아니에요. 기초 자, 조사를 해야 되니까. 당신이 왜 이 사건을 벌였는지 만나서 물어보면 김진성이가 자신의 이미 발표한 변명문에 예. 나온 것처럼 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 막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예. 바로 테러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막은 거죠 경찰이. 그리고 그렇게 신속하게 두 차례나 진입하려고 한 것을 막은 것은 결국 윗선 지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선원 의원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덕도 사건을 기자회견하면서 다행히 국가공인 1호로 테러 지정이 돼서 진상이 드러났는데 어마어마한 좀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또 경찰청 국수본 안에 있는 네. 무슨 특별수사 TF 가덕도 테러 사건 TF라고 해가지고 부산경찰서에다가 또 이 수사단의 사무실을 꾸린다고 하는데 거기서 한 건데. 이거는 마치 특검이 고검에다가 내란 특검이 고검에다가 사무실을 설치하면서 결국 검찰 봐주고 심우정 봐주고 다 봐줬잖아요. 아니 근데 정권이 바뀌어도 왜 자꾸 이런 그거 걱정을 똑같아요. 이게 해야 왜 되는 아니 거죠? 왜 네. 별도 사무실을 해야지 부산 경찰청에다 합니까? 그 사건이 결국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당시 행안부 장관이 그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서 경찰청장이었던 윤희근 이게 지시를 하고 윤희근이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의 지시를 해서 다시 옥영미 강서경찰청장 서장에게 내려와 가지고 이게 사건 현장도 다 쓸어 없애버리고 그런 곳의 본산이 부산경찰청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